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3시즌 만에 꿈의 무대인 챔피언스 리그로 복귀했습니다. 토트넘은 첫 복귀전 상대로 리그왕의 무패팀인 마르세유를 홈에서 상대하게 되었는데요. 히샬리송의 2골에 힘입어 2대0 승리를 기록해 그룹 D조에서 0대3으로 승리를 거둔 스포르팅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이 경기의 핵심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팬들께서 이날 아직까지 터지지 않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시즌 첫 골을 기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물론 그랬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오늘 컨디션은 지난 플럼전보다 좋지 않아 보였고 특히 우측 햄스트링 쪽에 묻힌 검정 테이핑이 오늘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른쪽 다리 뒷근육이 불편하다는 것이고 분명 움직임에 다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응원과 기대를 하게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상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 팀 전체도 대체적으로 몸이 무거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팀플레이적으로도 답답한 경기 양상을 이어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흐름은 더욱 답답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었는지 통계 자료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토트넘과 마르세유의 전반전 동안 공격 위협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경기 극초반 토트넘이 공격을 이어나가다가 그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마르세유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마르세유의 공격이 아주 약하게 몰아치는 상황이 30분 직후에 있었으나 토트넘은 그 정도의 공격조차도 전반전에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공격만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반전 거의 대부분의 기록에서 토트넘은 마르세유에게 밀리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전반전 점유율 42대 58, 슈팅수 5대 6, 유효슈팅 0대 1, 패스 237대 322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마르세유가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답답했던 경기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비록 오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경기의 양상을 크게 바꾸어 놓는 기점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후반 시작하자마자인 47분에 해리 케인의 침투 패스를 받아 빠른 역습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마르세유의 은벤바와 속도 경쟁에서 승리했고 결국 은벤바의 백태클을 유도해 퇴장을 만들어냈던 것이었죠. 일반적으로 골대를 향한 공격수가 골대를 등진 상태의 수비수보다 먼저 스타트를 끊으면 속도 경쟁에서 유리한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은벤바는 케인의 패스 이전에 이미 골대를 향해서 뛰고 있었고 손흥민보다 더 앞서 있었습니다. 대신 손흥민 선수는 스프린트를 미세하게 먼저 시작했었죠. 이런 상호 간의 유불리를 서로 퉁치고 들어가면 이제 결국 두 선수의 속도 경합만이 남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비록 테이핑을 한 상태였지만 속도 경쟁에서 은벤바를 압도했기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 센터백 한 명을 퇴장시킴으로써 답답하게 진행되던 경기의 추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점이 손흥민 선수가 은벤바의 레드카드를 유도한 순간이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토트넘의 공격 위협도의 그래프는 전반전에는 볼 수 없었던 궤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상대 센터백이 퇴장당하자 마르세유의 이고르 감독은 공격수 제르송을 빼고 수비수인 발레르디를 투입합니다. 이렇게 상대 숫자가 적고 공격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자 콘테 감독은 득점을 위해 과감하게 로얄을 빼고 쿨셉스키를 오른쪽 윙백으로 기용하는 전술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순간을 기점으로 공격 위협도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주 적절했던 전술적 교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 뒤로 마르세유는 경기 종료 직전까지 대부분 위협적인 공격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 계속 상대를 두드리던 토트넘은 결국 히샬리송의 2방의 헤더골로 이날의 경기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손흥민 선수의 상대 선수 퇴장 유도로 인해 공격 위협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기록에서도 토트넘의 전반전과 후반전은 전혀 다른 양상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에만 슈팅 13개로 3번의 슈팅을 기록한 마르세유를 압도했습니다. 점유율도 59대 41로 앞섰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답답했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기점을 만들어낸 것은 분명 좋았지만 반대로 오늘도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쉬웠던 장면은 히샬리송의 2번의 득점이 모두 왼쪽 지역에서 반대쪽인 오른쪽으로 길게 올리는 크로스로부터 나온 헤더골이었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헤더 경합의 강점을 보이지 못하는 손흥민 선수이기도 하고,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서 반대로 올리는 크로스는 주로 왼쪽에서 위치하는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공격 패턴은 아니니까요. 이 방법으로 팀이 2골이나 득점을 했고 그것으로 팀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토트넘 팀적으로는 분명 좋은 옵션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뭔가 아쉬운 것도 솔직히 사실이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토트넘 공격수 3인방의 히트맵입니다. 손흥민의 활동 범위는 주로 왼쪽에서 형성되지만 이처럼 해리케인과 히샬리송의 히트맵은 주로 오른쪽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만들어가는 플레이로 이 둘에게 공격 기회가 제공되고, 반대인 왼쪽에서도 길게 올리는 크로스로 역시 오른쪽 이 두 명에게 기회가 좀 더 많이 제공됩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의 슈팅 지점이 이렇게 우측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왼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썰렁합니다. 실제 기록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에서 슈팅을 단 2개밖에 기록하지 못했지만 해리케인은 6개의 슈팅, 히샬리송은 4개의 슈팅으로 확실히 우측에서 뛰는 선수들이 더 많은 공격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리케인의 6개의 슈팅에서 유효 슈팅이 단 1개도 없었다는 것을 보면 손흥민 선수의 슈팅 수 부족은 사실 더 아쉽기도 합니다. 이럴 거면 프리킥이라도 좀 차게 하던가 말이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 아쉽다기보다는 좀 어이가 없었던 것이, 손흥민 선수가 흔한 판정 어필을 주심에게 했는데 그걸로 경고를 받는 장면이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카드를 주는 건 사실 참 보기 드문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단연 히샬리송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챔피언스리그에서 멀티골을 넣은 히샬리송은 관중석에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에서 멀티골을 넣은 선수는 16-17 시즌 레스터에서 뛰었던 리아드 마레즈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경기력은 답답했지만 또다시 무패 행진을 달리며 승리를 따낸 토트넘. 이번 시즌 모든 대회 총 7경기 무패 행진이고 지난 시즌까지 이어나간다면 13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이 무패 행진을 다가오는 맨시티전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연 홀란드의 영입으로 더욱 무서워진 맨시티가 웃을까요? 아니면 지난 시즌 유일하게 맨시티를 상대로 더블을 기록한 맨시티 담당 일진인 토트넘이 웃을까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20개 팀들 중 유일하게 무패인 두 팀의 격돌. 어느 팀이 먼저 패배의 칸을 채우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역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